학습을 낸 중에서 새천년의 식탁이라는 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나누고 좋은 이들을 만나면은 꼭 식사라는 것이 끼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먹이고 싶어지죠. 그래서 식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새천년의 식탁. 새천년에도 기도는 전날과 같은 아이다. 사랑의 누룩으로 부풀고 거룩한 불에 구워진 빵을 저희의 식탁에 허락하시되 저희 마음도 맛있는 빵이 되어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새벽에 솟은 샘물에 이슬 한켜 얹은 잔을 저희의 식탁에 허락하시되 저희 마음도 정갈한 식수 되어 서로 대접하게 하옵소서. 삼라만상 보이는 것과 흐르는 시간 안 보이는 것까지 비순환하며 맷박 울리나이다. 온 누리 어른이시며 빵과 포도주의 주인께서 상머리에 함께 계심을 꿈처럼 어렴풋이 뵙게 하옵소서. 빵과 포도주의 주인이라는 뜻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라고 해서 세우신 그 성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의 주인께서라고 했고, 이것을 더 편안한 이름으로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에도 기도는 전날과 같다는 거, 정말 19세기, 15세기, 10세기 거슬러 올라가도 동일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사랑할수록 그에게 신선하고 맛깔스럽고 양분이 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거는 비단 먹는 음식이 아니고 마음의 음식, 나아가서 영혼의 음식, 이런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에도 기도는 같고, 그리고 사랑의 누룩으로 부풀고 거룩한 불에 구워진 빵을 나누게 하고, 또 그러한 맑은 물로서 마시게 하면서 이러한 식탁에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평범한 보편적인 글이라 하겠지만, 오늘 제가 이 작품을 고르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일어나던 해가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때까지 연합신문과 서울대신문 등 작품을 조금 냈었고, 전쟁의 참담함을 겪으면서 목숨의 존귀함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워진 그런 각도에서 시집 목숨을 엮었고, 나오기는 1953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51년에서 3년까지의 작품들은 그 두 번째 시집에 나오게 되었죠. 나디의 향유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집과 수필집, 공투집 정으로 약 30편 가까운
30권 가까운 저수를 냈습니다만 항상 그 나름으로 삶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과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을 가지고 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랑의 시라든가 종교 시를 썼다고 하는가 봅니다만은 사랑이나 종교의 테마도 제가 삶에 다가서고자 하고 나름으로 삶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제 안에서 찾으려고 했을 그때의 그 테마의 변모라든가 삶이 저에게 비추었던 어떤 그 상황이나 조명의 변화에서 그렇게 됐지만은 저 자신은 언제나 삶을 주제로 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시인들도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항상 그 사람 나름의 삶을 노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 끊고 교수 김세준 교수를 만난 것은 유로사변 피난 때 마산의 성지여고라는 데 국어교사로 있을 때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장 신부와 또 수녀님이 계셨는데 그 무대 배경을 그릴 청년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그때 서울대 대학원을 막 마치고 조각가로 활약하기 시작하던 때 김세준 교수를 만났고 그 4-5년 후에 3-4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5년에 결혼해서 86년에 김 교수가 작고하기까지 서로 바쁜 부부로 정신없이 지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아내로서 충실하게 봉사나 위로를 못했다는 느낌이 있고 현대미술관을 지어서 완공 직전에 떠났습니다. 과로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도 젊어서부터 생애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학장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도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파견 근무로 그 현대미술관을 짓는 계획에 부탁을 받고 나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애석하다라고 해서 그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그의 퇴직금과 그리고 작곡 후에 수령하게 된 작품비들 합해서 김세준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고 해마다 유능한 조각가와 그리고 그 한국 미술에 대한 이론전개를 해서 좋은 저수를 낸 이들에게 상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그의 기일인 6월 24일에 해내려와서 올해 15회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전까지에도 좋은 작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심각하고 절실하면서 이름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에서 내배는 땀이나 눈물 같은 것의 결정으로 시를 쓴 시인들이 많이 있었지요. 문학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진실에 핍진하는 또 삶을 가꾸어 올리기 위해서 가지는
등반하는 사람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벼랑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중에 좋은 글을 쓰는 예들이 있었는데, 광복전에 우리나라 문학은 그러한 좋은 작품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는 기다림이 없고 편리한 기계 기능주의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원천적인 목마름이나 허젓함, 어떤 쓸쓸함, 애수라거나 하는 그러한 인간 심정의 특질들은 그대로 이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들을 또 소설가 합해서 문인협회 주소록 같은 데를 보면은 수천 명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더 좋은 글을 쓰는 이와 또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개성으로 나름으로 열심히 쓰고 있고, 중간 한때 아주 번성했던 소위 참여파 시인들, 이런 이들도 서정시적인 흐름을, 서정시적인 본질을 많이 받아들이고 인간 본질에 귀하는 이런 것이 많은가 하면은, 서정시를 쓰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던 시인들도 나에 국한하지 않은 우리들 전반이라든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 제도 및 사회 실상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그쪽으로 많이 마음 쓰는 가운데, 한동안 두 가지 경향으로 크게 나누어졌던 것이 서로 소통하고 절충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오늘날 세계의 문학들이 달리고 있는 그 분석하는 정신이라든가, 또는 나름으로 그 예언자적인 자세라든가, 그 밖에 자기 상징 내지는 난삽한 듯하게 쓰면서 인간 내면이 복잡한 것만큼 단순성을 떠난 상당히 여러 갈래가 뒤엉킨 그러한 시들,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소위 난해시를 쓰면서 인간의 정신 자체가, 감정 자체가 사실 그 갈래가 잡히지 않는 복잡성 내지 난해성에 처해 있는 그대로를 사진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쓰는 시인들도 있고,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은 다양하게 치열하게 열심으로 모색하면서 작품을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젊은 세대들이라 말하게 되면은 우선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평생 그 젊은 세대야말로 우리 세대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인데, 다만 송구한 것은 좋은 것을 넘겨주지 못한다는 데 대한 이러한 가책이랄까, 스스로의 질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제가 젊은이를 단순하게 예찬하는 그런 사람은 또 하나 아닙니다. 근래 어린이들도 자살 사이트로 들어가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것은 대단히 가공할 만한 슬픈 일입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살인행위고, 다만 자기를 죽인다는 의미에서 자기 살해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허락받은 좋은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보는 젊은이들의 그 비디오라 하더라도 저도 많이 봅니다만 그 한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의 노고와 그들의 좋은 그 구상과 방법과 거듭하는 고뇌 끝에 만들어져 있겠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선물로 여긴다면은 그리고 하루의 삶이 얼마나 많은 선물들의 연속인가 하는 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하나가 태어난다 할 때 그 어린이를 위해서 병원도 이미 있고 교육기관도 이미 있고 그 아이가 다음에 탈 비행기도 있고 읽을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진 준비된 장소에 우리의 생명이 초대받아 오는 것이고 많은 선물들의 허용으로 충족한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참으로 비극적이거나 비통한 일도 있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운이 있었나 할 정도로 억울한 신체 부자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출생은 고마운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글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도 독서 취향이 조금 더 향상됐으면 합니다. 좋은 책이 좀 덜 팔리고 만화라든가 뭐 이러한 것이 매상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부정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이 값진 것을 좋아하면은 값진 것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만 하더라도 무슨 발포성 음료수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시대에 한정된 생활 여건이 있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교정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더 품격 있게 더 용맹하게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다우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지겠죠. 상품을 사러 가도 모든 것이 젊은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젊은이들을 많이 거의 책을 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책을 출판사에서 내고자 하고 백화점 같은 데 가도 젊은이의 취향이 많은 옷들을 만들어 놓고 음식도 어느덧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버거라든가 뭐 맥도날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데 새 것과 낡은 것을 절충해서 양립시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치관의 바른 진로는 젊은이가 정말 깃발을 들고 선두에 가는 것이다 하는 걸 젊은이들이 늘 생각해 주면서 저는 국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나라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대 인류 전부를 좋게 아름답게 이끄는 선도자로서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축복을 주면서 기대를 걸면서 간곡한 부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썼습니다. 마산에 있는 성지고녀 교사가 됐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기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내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교직과
작품 창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제 삶에 중요한 업무이며 어떤 책임 있는 저를 던지고 바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수 생활과 창작 활동은 두 가지가 밑에서 근본에서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 양쪽에 피를 나누어 준다든가 체험을 나누어서 보탠다든가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교수 생활은 93년에 정년으로 일단락되었고 그 후에 문학이라고 하는 창작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항상 그 사이에 저한테 필요했던 것은 보다 더 좋은 문학에 다가가고자 했고 보다 더 좋은 스승으로 저 자신을 가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했지만은 뜻대로 되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 90년대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또 저 자신이 가지게 되는 어떤 심정의 연륜이랄까 이러한 것도 제 작품에 영향을 주었겠고 또 그만큼 그것으로부터 받아서 스스로 양분으로 삼았거나 그것으로부터 받아서 어떤 고뇌나 이러한 것의 씨를 남겨 애환에 시달렸거나 한 이런 일도 있으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문학은 근래의 경우 13번째 시집은 평화의 결핍에 대한 저 나름의 절실한 깨달음이 있었고 동시에 안식과 서로 위로하는 그러한 것 동시에 위로받는 이러한 좋은 의미의 쉼 좋은 의미의 정적 이러한 것을 원한다는 뜻으로 평안을 위하여라는 시집을 내서면서 또한 IMF를 지나는 가운데 참담하던 어떤 생활 궁핍과 거기에 따르는 인간적인 오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루아침에 인간 존재가 초라하고 값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에 대한 옹호랄까 이런 반작용적인 희망으로 희망학습이라는 테마에 중심을 두고 시작을 해서 희망학습이라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낸 후 오늘까지 현재 40~50편의 시를 더 썼고 모두 합해서 900편 내지 1000편 정도에 달하는 작품을 써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처해 있는 삶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현재 저의 삶이라면은 일단 그 교수직도 은퇴해서 여러 해가 지났는 말하자면 은퇴자 그룹의 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마운 것은 문학을 해온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느 한계에 이르더라도 모든 사물이라거나
우리 옆을 지나가는 충격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신선한 느낌을 맛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몸은 늙고 나이는 많아도 그 감수성은 좀 아직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맛보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어서 글을 쓰고 아직도 못다 본 아름다운 자연도 많고 못다 읽은 책이나 못다 만난 이들이 많고, 그래서 제 시간이 적을 뿐이지 무한히 모든 좋은 거 허락받은 아주 다양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남아있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또 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태어난 이 자연을, 그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싶고, 물론 오늘 우리의 자연은 아름답다는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상해받았는 거, 파손되고 어떤 의미에서 식수만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을 더 먹을는지 모를 정도로 식수 오염이 심각하다거나, 또는 나이아가로스 호수와 아마존 지역의 산소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산소의 2대 원료라고 하면서 아마존 지방은 나무들이 벌목돼서 산소량이 줄었다거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얼굴이 고뇌롭고 상처 입은 얼굴도 있고, 정말 미소 짓고 인류와 모든 동식물을 축복해주는 그런 얼굴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라도 태풍이 있는 날도 홍수가 오는 날도 그 왕성한 그 나름의 생명에 무궁한 역동감, 한시도 동일한 상황이 있어질 수 없는 순간순간 변모하는 무한한 신비로움,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연을 제가 많이 예찬하고 싶고 많이 애호하고 싶고, 그런 것도 여생에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면서, 또 하나는 그 종교적 생활, 모험적인 신자 생활을 못합니다마는 마음 안에 깊이 신앙의 평야를 가지고 갈수록 그 평야를 넓혀가면서 영혼이 쉴 수 있고 영혼이 바르게 지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증류수 같은, 증류수가 아니고 수원지랄까, 또는 복된 광활한 평야와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싶다고